이재희 수학 1-21강 시작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21번째 테마로 삼각비의 기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오늘 배우게 될 핵심 내용은 첫 번째 삼각비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주요한 삼각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것이고, 세 번째로는 삼각비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0도 빼기 세타의 삼각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먼저 삼각비의 정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비의 정의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삼각비의 정의를 다루기 이전에 삼각비란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각비란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가 있잖아요. 그 세 변의 길이의 비를 다루는 것이 삼각비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루게 되는 사인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코사인이라는 것과 탄젠트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과연 사인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코사인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탄젠트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직각삼각형을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그려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의 각을 알파라고 두었고요. 자, 이것의 각을 베타라고 두었죠. 자, 이렇게 각을 알파, 베타라고 둔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놓여져 있는데, 여기서 사인에다가 알파라는 각을 썼지요. 그래서 이 사인 알파가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선분 OP 길이분의 PQ 길이의 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요? 자, 사인 알파라고 하는 것은 선분 OP 길이분의 선분 PQ 길이의 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에다가 각 알파를 두었죠. 그러면 코사인 알파가 나타내는 것은 바로 선분 OP 길이분의 OQ의 길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코사인 알파가 나타내는 것은 어떻다고요? 선분 OP 길이분의 선분 OQ의 길이의 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에다가 각 알파를 썼죠. 그러면 탄젠트 알파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바로 선분 OQ의 길이분의 선분 PQ의 길이의 비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탄젠트 알파가 뭘 나타낸다고요? 선분 OQ의 길이분의 선분 PQ의 길이의 비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까지는 알파라는 각을 가지고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각 베타를 가지고 이제 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 탄젠트 베타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 베타는 또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이렇게 되네요. 선분 OP 길이분의 선분 OQ의 길이다. 자, 선분 OP의 길이분의 선분 OQ의 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가 나타내는 것은 바로 선분 OP 길이분의 선분 PQ의 길이의 비다. 자, 어떻게 된다고요? 코사인 베타라고 하는 것은 선분 OP 길이분의 선분 PQ의 길이의 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분 PQ의 길이분의 선분 OQ의 길이의 비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탄젠트 베타가 뭘 나타낸다고요? 선분 PQ의 길이분의 선분 OQ의 길이의 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헷갈리는 것이 있는데, 그 헷갈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 두셔야 될 것이,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는 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치명적인 실수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뭐냐 하면 익혀 두시는 것이 여기서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것이냐면 바로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가 굉장히 헷갈리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가 헷갈릴 것이고,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가 헷갈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하면, 선생님처럼
똑바로 그대로 따라 가지고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충분히 하시면 이제 익숙해지면 전혀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니까 지금부터 선생님을 잘 따라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자, 사인 알파라는 것이 선분 OP 길이분의 PQ 길이의 B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사인 베타라고 하는 것이 선분 OP의 길이분의 선분 OQ의 길이의 B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도형에서 선생님이 뭔가를 그려 볼 테니까 잘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사인에서 이 S자 있죠, S자. S자를 우리가 영어 필기체로 쓰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필기체 모양을 따라서 이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사인 알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냐면 이 알파 각이잖아요. 알파 각의 빗변 위에다가 점을 찍고요. 빗변에다가 점을 찍고 그대로 빗변을 타고 가면서 자, 이 모양을 그려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바로 선분 OP 길이분의 선분 PQ 길이의 B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사인 베타를 또 한번 그대로 나타내 볼게요. 자, 사인 베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바로 베타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베타라는 점에 빗변 위에다가 점을 찍고 자, 빗변을 타고 가면서 반대로 자, 이 모양을 그려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정확하게 선생님을 따라서 몇 번씩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은 어떻게 되냐? 자, 코사인 한번 보세요. 자,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를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코사인은 앞에 있는 C자 모양을 그리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 알파는 바로 이렇게 빗변을 타고 그 다음에 C자 모양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코사인 알파가 OP 길이분의 OQ 길이의 B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자, C자 모양을 그리면서 이 각을 품는 방향으로 C자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코사인 베타는 어떻게 될까요? 자,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빗변에서 바로 이렇게 베타라는 각을 품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OP 길이분의 PQ 길이의 B 이렇게 코사인 베타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시험장에서 뭐냐 하면 바로바로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탄젠트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탄젠트는 바로 이렇게 되겠네요. 자, 보세요. 탄젠트의 T자를 우리가 필기체로 쓰면 이런 모양을 그리게 되거든요.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이 필기체 모양을 따라서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젠트 알파는 탄젠트 알파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자, 빗변이 아니라 자, 다른 변, 알파와 붙어 있는 빗변이 아닌 다른 변에서 출발해가지고 자, 직각 있는 방향으로 T자 모양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냐면 탄젠트 알파는 OQ 길이분의 PQ 길이의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탄젠트 베타는 어떻게 될까요? 탄젠트 베타는 바로 여기 베타, 자, 빗변이 아닌 다른 변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해요? 자, 직각적으로 가면서 틀어서 T자 모양을 이렇게 그려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탄젠트 베타라고 하는 것은 PQ 길이분의 OQ 길이의 B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삼각비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자, 이 삼각비의 정의는 자, 삼각비 전체 단원에 있어서 거의 50%를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것이고 자, 이 삼각비의 정의가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뒤에 다루게 되는 다른 단원들의 문제들도 전부 헷갈리게 돼 있으니까 지금 이 삼각비의 정의가 아주 익숙하게 되도록끔 충분한 연습을 해 두셔야지 삼각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실수가 없겠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삼각비의 정의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익숙하게 수도 없이 반복해서 나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비의 정의를 다루어 보았고, 그 다음 두 번째 주요한 각의 삼각비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각의 삼각비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30도, 60도인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있죠. 자, 여기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사인 30도, 코사인 30도, 그 다음에 탄젠트 30도, 그 다음에 사인 60도와 코사인 60도, 탄젠트 60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그 살펴보기 전에 이 직각삼각형이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좀 다루어 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선생님 여기에 하나의 정삼각형을 그려놨는데요. 이 하나의 정삼각형에서 자, 이 꼭지점 여기서 하나의 수선의 발을 내렸습니다. 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하면 그러면 이 길이는 자, 길이의 반이 되니까 2분의 A가 되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되고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 변의 길이는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A 제곱에서 2분의 A 전체 제곱을 빼서 루트를 씌우게 되면 바로 2분의 루트 3A라는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 높이가 되겠죠. 높이가 2분의 루트 3A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 봤을 때 그러면 여기 이 변의 길이가 A고 이 변의 길이가 2분의 A고 이 변의 길이가 2분의 루트 3A인데, 그럼 길이의 B로 나타내면 자, 보시면 자, 가장 긴 변, 가장 짧은 변부터 차례대로 나열을 해볼게요. 2분의 A고요.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A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A가 되죠. 자, 그러면 이거의 B를 나타내면 A는 약분돼서 사라지고요. 그쵸?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각각 2를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1대, 그 다음에 루트 3대, 그 다음에 2가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30도, 60도인 직각삼각형에서 길이의 B를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대 됐나요? 2대 1대 루트 3의 B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30도, 60도짜리인 직각삼각형은 정삼각형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왔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30도, 60도짜리인 직각삼각형의 길이의 B는 자, 1대 루트 3대 2의 B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저렇게 길이의 B가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사인 30도를 찾는다면 자, 삼각비의 정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나요? 자,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자,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AB 길이 분의 BC 길이의 B다. 자, 그래서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이해됐죠? 자, 결국에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원리를 이해하면 암기하기가 쉬워지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원리를 이해하시고 바로 머릿속에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코사인 30도는 어떻게 되죠? 코사인 30도는 이렇게 C자 모양을 가지고 각을 품는다 그랬죠. 30도라는 각을 품는다. 그래서 AB 길이 분의 AC 길이의 B. 그래서 2분의 루트 3인 거 이해되시죠?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탄젠트 30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 빗변이 아닌 다른 변에서 T자 모양을 그린다라고 했죠. 직각적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니까 AC 길이 분의 BC 길이의 B. 그래서 루트 3분의 1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사인 60도는 어떻게 되냐? 사인 60도는 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자, 바로 이렇게 그린다라고 했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AB 길이분의 AC 길이의 B다. 자,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2분의 루트 3.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는 또 60도라는 각을 품어서 C자 모양을 판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AB 길이분의 AC 길이의 B다. 그래서 2분의 1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탄젠트 60도는 자, 빗변이 아닌 다른 변에서 이렇게 출발점 잡고 직각적으로 이렇게 해서 틀어서 T자 모양을 그린다 그랬죠. 자, 그래서 BC 길이분의 AC 길이의 B 해서 1분의 루트 3. 그래서 루트 3이라고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삼각비의 정의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이 30도, 60도짜리인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30도, 코사인 30도, 탄젠트 30도, 그 다음에 사인 60도, 코사인 60도, 탄젠트 60도의 값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값들을 그대로 머릿속에 이해를 하시고 그대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냐면 시험장에서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제. 자, 그러면 이거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45도짜리 직각삼각형을 바로 봐야죠. 30도, 60도짜리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45도짜리 직각삼각형은 또 어떤 길이의 B로 나타나는 것인지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도짜리 직각삼각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45도죠. 45도. 45도는 그러면 이렇게 길이가 같겠죠. 그쵸? 이쪽도 45도가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45도짜리 직각삼각형은 어디서 왔냐 하면 아까 30도, 60도짜리 직각삼각형은 정삼각형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45도짜리 직각삼각형은 어디서 떨어져 나왔을까요? 바로 정사각형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자, 잠깐 한번 볼까요? 바로 이렇게 되겠죠. 자, 정사각형을 그리면 자,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을 그렸다라고 합시다. 자,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정사각형. 자, 변의 길이가 다 같고요. 자, 직각이죠. 직각이 되겠습니다. 직각.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이 대각선을 이렇게 걷잖아요. 대각선을 거면 바로 이게 각이 45도가 만들어지죠.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45도짜리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사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두면 이렇게 A라고 둔다면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바로 이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루트 2A가 되는 거 이해되시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냐면 자, 각 변을 우리가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나요? A 루트 2A가 되죠. 자, 그래서 A를 갖다가 약분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1대 루트 2라는 길이의 B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뭐냐면 45도짜리 직각삼각형에서 1대 루트 2라는 길이의 B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B를 가지고 이제 사인 45도는 얼마냐라는 것을 우리가 구해보는데 사인 45도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쪽에서 해도 되고 이쪽에서 해도 되죠. 똑같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쪽에서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빗변을 타고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결국 뭐 AB 길이분의 BC 길이의 B 루트 2분의 1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코사인 45도 어떻게? 이걸 이용해도 되고 이것을 이용해도 되는데 이것을 이용한다면 자, 빗변을 타고 45도를 품죠. C자 모양으로. 그럼 또 루트 2분의 1의 B를 얻을 수 있겠네요. 코사인 45도. 자, 됐나요? 그 다음에 탄젠트 45도. 이쪽에서 시작해도 되고요. 이쪽에서 시작해도 되죠. 자, 이쪽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모여요. 그러면 1분의 1 해서 탄젠트 45도는 1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요 한 각의 삼각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직각삼각형이 두 개 있다라고 했고요. 30도, 60도짜리인 직각삼각형과 45도짜리인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30도, 60도짜리 직각삼각형의 B는 어떻게 된다고요? 작은 것부터 나타냈을 때 1대 루트 3대
2의 B를 이루고 있다. 그 다음에 45도짜리 직각삼각형에서는 1대 1대 루트 2의 B를 이루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인 30도, 코사인 30도, 탄젠트 30도, 그 다음에 사인 60도, 코사인 60도, 탄젠트 60도, 그 다음에 사인 45도, 코사인 45도, 탄젠트 45도의 값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꼭 암기하셔야지 삼각비 공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암기하셨다면, 자, 그 다음 내용인 삼각비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비의 상호관계로 들어왔습니다. 자, 삼각비의 상호관계에 관한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세타가 얘가 다시에게서 세타가 0도에서 90도일 때에 직각삼각형이 하나 나와 있죠. 자,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직각삼각형에서, 자, 여기 이 각을 세타라고 놓고요. 자, 세타는 0도에서 90도 사이인 예각입니다. 자, 그리고 각 AB 길이를 R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AC 길이를 X라고 놓고, BC 길이를 Y라고 두었을 때 우리가, 자, 탄젠트 세타가 과연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인 세타는 자, 이렇게 가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R분의 Y가 되는 거죠. R분의 Y. 자, 됐나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됐나요? 코사인 세타는, 자, 이렇게 빗변 타고 각을 품으면서 C자 모양 R분의 X가 되죠. 자, R분의 X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탄젠트, 그러면 세타는 어떻게 되나요? 탄젠트 세타는 바로, 자,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X분의 Y가 되는데, 자, 보세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 자, 어떤 값이 나오는지 보이시나요? 자,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를 하면, 자, 이렇게 보세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 R분의 X, 그 다음에 R분의 Y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분모와 분자가 없어지는 거 이해되시죠? 자, 분모와 분자가 없어지는 거 약분되고, 그래서 결국엔 X분의 Y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X분의 Y가 뭘 나타낸다고? 탄젠트 세타를 나타낸다고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결국 탄젠트 세타는 뭐라고요? 이제부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사인 세타의 값하고 코사인 세타 값만 알면 바로 뭘 구할 수 있다?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자, 이해되셨나요? 탄젠트 세타의 값을 직접 구하지 않고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값만을 가지고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됐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이렇게 머릿속에 암기하시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여기서 지금 요 덩식이 하나 성립하는 게 있는데요. 자, 이 덩식은 뭐냐면, 자, 여기 직각삼각형이 있으니까 이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나 쓸 수가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 어떻게 쓰나요? 자, 바로 R제곱, 빗변의 제곱은 바로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런데 사인을 제곱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사인을 제곱시켰다라고 하면,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사인을 제곱시켰다라고 하면 R제곱분의 Y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을 제곱시켰다라고 하면 R제곱분의 X제곱이 되겠죠. R제곱분의 X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그러면 얘를, 자, 정리하면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는데,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R제곱과 같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R제곱분의 R제곱 해서 약분해서 이 값이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다? 바로 이렇게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게 되면
항상 1이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으면 곧바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너무나 자주 사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어떻게 쓰느냐 하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코사인 제곱 세타. 자, 이거를 알고 있다라면 이 코사인 세타 값을 알고 있다고 했을 때 뭘 구할 수 있나요? 사인 제곱 세타는 이렇게 구할 수 있나요? 1 코사인 제곱 세타. 자, 코사인 세타의 값을 알고 있다면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이 등식을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를 알고 있다면 사인 세타의 값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자, 이런 학생도 있을 텐데, 선생님, 사인 제곱 이렇게 세타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라고 물을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거는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한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표기는 이렇게 표기를 하지만, 자, 실제 내용은 이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실제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코사인도 마찬가지예요. 코사인 제곱 세타도 코사인 제곱 세타도 이렇게 같이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자, 표현은 이렇게 하되 계산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코사인 세타의 값을 알면 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셔야 돼요. 마찬가지. 자, 사인 세타를 알고 있으면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사인 세타를 알고 있으면 코사인 세타의 값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첨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여기서 결국엔 뭐냐면 이 세타가 예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코사인 세타가 예각이니까, 자, 제곱을 떼고 나면 여기서 각각 제곱 떼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될까요?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루트 1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루트 1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고 문제 풀 때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 다 해 놓으시고요. 결국에 다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거 다 머릿속에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 쓰느냐, 어떨 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마지막. 자, 이거 세 번째 내용인데요. 자, 이 세 번째 내용은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것은 바로 위에 있는 이 등식에서 이 등식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코사인 제곱 세타로 각각 나누는 거예요. 자, 이렇게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코사인 제곱 세타로 이렇게 나눴다. 자, 코사인 제곱 세타로 이렇게 나눴어요. 자, 이거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눴어요. 그럼 얘는 1이 되죠? 자, 1이 여기에 온 겁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는 탄젠트 제곱 세타인 거 아시죠? 왜? 아까 탄젠트 세타는 뭐라고 했습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곱을 시켰다는 것은 뭐냐면 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얘를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게 되면 바로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로 나타나게 되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등식에서 양변을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다음 등식을 얻을 수 있다. 마찬가지 이 세 번째 등식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이 등식에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나요?
코사인 세타를 알면 탄젠트 세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탄젠트 세타를 알면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삼각비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 녀석들의 덩식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오늘 배우게 되는 삼각비의 정의, 그리고 주요 각의 삼각비, 그 다음에 삼각비의 상호관계.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삼각비 내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반복해서 바로 머릿속에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삼각비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마지막 개념 내용으로 90도 빼기 세타의 삼각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90도 빼기 삼각비로 들어왔습니다. 자, 90도 빼기 삼각비는 또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타가 예각이고요. 다시 얘기해서 세타가 0도에서 90도 사이인 각일 때, 자, 여기서 선생님이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놨죠. 자, 그리고 자, 이 각을 세타라고 했다면 그러면 이 각은 바로 뭡니까?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이 180도니까 180도에서 자, 세타 더하기 90도를 빼면 180도에서 세타 더하기 90도를 빼면 90도 빼기 세타라는 각을 얻을 수가 있죠.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이 각은 이제 90도 빼기 세타인데, 그러면 사인 90도 빼기 세타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고 한번 보면, 자, 사인 90도 빼기 세타는 바로 어떻게 됩니까? 사인 90도 빼기 세타는 바로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가는 거 이해되시죠? R분의 X인 거 이해되시죠? 자, 빗변 타고 이렇게 거린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R분의 X다. 그러면 이 R분의 X는 바로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 않나요? 자, 코사인. 자, C자 모양을 세타라는 각을 품고 들어가죠. 자, 그럼 코사인 세타는 또 R분의 X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사인 90도 빼기 세타는 뭐하고 같다? 코사인 세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머릿속에 정리해야 될 게, 사인 90도 빼기 세타는 코사인 세타와 같다. 이렇게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데, 잠깐 요령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암기하는 요령은 어떤 거냐면, 자,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면 90도라는 각이 나오면 90도 빼기 예각이죠. 90도 빼기 이렇게 예각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꾼다. 자, 사인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코사인으로 바꾼다.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꾼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됐나요? 자, 사인 90도 빼기 예각 이렇게 나오면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꾼다.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예각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사인 90도 빼기 세타는 그래서 코사인 세타. 자, 원리는 이겁니다. 원리는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90도 빼기 세타는 자, 이렇게 R분의 X인데 코사인 세타가 바로 R분의 X이기 때문에 두 값이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머릿속에 암기할 때는 90도가 나오게 되면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꾼다. 그리고 예각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90도 빼기 세타는 어떻게 되나요? 코사인 90도 빼기 세타는 자, 이렇게 그리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R분의 Y. 됐나요? 근데 R분의 Y가 사인 세타라는 거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면. 자, 그래서 뭐냐면 코사인 90도 빼기 세타는 사인 세타하고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뭐냐면 이해는 이렇게 하시고 직각삼각형에서 자, 코사인 90 빼기 세타는 사인 세타와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암기하시기를 어떻게 암기하신다고요? 자, 90도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각은 그대로 가지고 온다. 이렇게 암기하시죠. 됐죠? 암기하시는 방법. 자, 그 다음에 탄젠트 90도 빼기 세타는 어떻게 되냐 하면, 자, 탄젠트 90도 빼기 세타는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y분의 x입니다. 됐나요? 아, y분의 x인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죠. 탄젠트 세타는 이렇게 오는데,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가 됩니다. 그러면 탄젠트 세타의 역수를 취하면 y분의 x가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냐면, 탄젠트 90도 빼기 세타는 탄젠트 세타의 역수하고 같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암기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90도가 오면 탄젠트를 뭐라고요? 탄젠트의 역수로 나타낸다. 됐죠? 자, 90도가 오면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 됐죠? 그리고 예각은 예각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는 요령까지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알려주었으니까, 자, 복습 잘하시고 정확하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자, 오늘 배운 4가지 내용을 다루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삼각비의 정의,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주요한 각의 삼각비, 세 번째는 삼각비의 삼각관, 네 번째는 90도 빼기 세타의 삼각비, 총 4가지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자, 개념을 배웠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자,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몇 가지 문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로 들어왔습니다. 자, 예제 1번 문제인데요.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의 내용은 먼저 삼각비의 정의하고 그 다음에 주요한 각의 삼각비 내용을 다루는 문제인데, 자, 아래 도형 삼각형 ABC가 있고요. 자,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B가 75도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 A에서 변 BC에 내린 자, 수선의 발을 수선을 AD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꼭지점 B에서 AC의 수선 B를 그었을 때 AD 길이와 뭐라고요? AD 길이와 DC 길이가 같답니다. 자, AD 길이와 DC 길이가 같대요. 자, DC 길이. 자, 그리고 AE의 길이가 2라고 했다 이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도형만 보시면 돼요. 도형에다가 이제 표시했고. 자, 요 길이가 2인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자, 그리고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선분 AD의 길이와 BD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한 거죠. 선분 AD, BD. 자, 선분 AD 길이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선분 BD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갈로 2번은 사인 75도와 코사인 75도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죠. 자, 문제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갈로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분 AD, BD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도형을 가지고 올게요. 자, 도형에 각 B가 75도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AE의 길이가 2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AD 길이와 DC 길이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도형을 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도형에다가 표시를 해 두는 것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도형을 보고 여러분들이 표시할 것이 있나요? 그것이 이 도형을 푸는 데 있어서 출발점입니다. 자, 그러면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도형에다가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곧바로 뭐라고 그랬냐면, 자,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직각이라고 했잖아요. 수선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45도를 표현할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자, 45도를 표현할 수 있고, 자, 이게 지금 또 여기가 수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각이 45도입니다. 그럼 이 각이 45도라는 사실을 알았고, 됐죠? 자, 이 각이 45도니까 전체가 75도라고 했으므로 이 각이 30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찾아갈 수 있으면 문제 푸는 데는 어렵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선분 AD의 길이를 찾고자 하는 거니까, 이 길이를 찾고자 하는 거니까, 자, 뭘 알아야 되나요? 뭘 알아야 되죠? 만약에, 자, CE의 길이를 안다 그러면, CE의 길이를 안다 그러면, 바로 이 직각삼각형에서 AD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쵸? CE의 길이를 알 수 있다면,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이 길이를 또 알 수도 있나요? 알 수 있죠. 당연히. 보세요. 자, 30도짜리 직각삼각형이 보이시나요? 30도짜리. 이 각은 당연히 60도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 삼각 B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된다고요? 자, B가, 자, 가장 짧은 게 1대 루트 3대 2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1에서 얘가 1이 2배로 커졌죠. 됐나요? 1이 2배로 커졌습니다. 그럼 얘도 2배로 커져야죠. 그럼 2배로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2루트 3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 길이도 2배로 커졌으니까 이 길이 얼마가 되죠? 4가 되죠. 자, 이해됐습니까? 자, 1대 루트 3대 2가 됐는데 1이라고 하는 녀석이 2배로 커졌으니까 얘도 2배로 커져서 2루트 3. 얘 2배로 커져서 4. 이해됐지? 자, 그래서 자, 이 BE의 길이 2루트 3을 구했는데 얘가 결국 이 길이하고 같잖아요. 그죠? 이 C의 길이. 자, 이게 2루트 3이라는 사실을 알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표시를 해두세요. 도형에다가. 그래야지 문제 풀기 편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렇게. 자, AC의 길이가 2 플러스 2루트 3인 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 뭐 할까요? AD의 길이를 X라고 놓겠습니다. AD의 길이를 X라고 놓으면 AC의 길이는 루트 2X인 거 이해되세요? 자, 45도짜리 어떻게 된다고? 1대 루트 2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를 X라고 뒀으니까 얘가 루트 2X가 되죠. 됐죠? 자, 그럼 루트 2X는 뭐하고 같나요? 2 더하기 2 루트 3인 거 이해되시죠? 루트 2X는 2 더하기 2 루트 3. 됐나요? 자, 그래서 양변을 루트 2로 나누게 되면 다음과 같죠. 그리고 유리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루트 2를 분모 분자에 곱하죠. 루트 2 곱하면 2가 되고 2루트 2가 되고 2루트 6이 되겠죠. 자, 2를 약분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X값은 바로 루트 6 더하기 루트 2. X가 뭐예요? X가 바로 AD 길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AD 길이를 바로 루트 6 더하기 루트 2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각비 문제를 풀 때는 도형에 여러분들이 표시할 수 있는 것은 다 표시를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놓친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자, 그 상태에서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해되셨죠? 그러면 AD 길이를 구했으니까 이제 BD의 길이를 구해야죠. 자, BD의 길이를 또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BD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구한 길이를 다 표현해놨고요. BD가 어디 있죠? BD가 여기 있네요. 그죠? 자, BD의 길이를 구하면, 바로 이게 지금 여기서 얘가 수직이니까 이게 직각삼각형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삼각형 ABD라는 직각삼각형에서 이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AB의 길이 알고, 그 다음 AD의 길이 알죠? 자, 아까 구했죠. 그죠? 자, 이 길이가 아까 4라고 했고요. 이 길이는 아까 루트 6 더하기 루트 2라고 구했고요. 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쓸 수 있겠네요. 그죠? 자, 피타고라스. 자, AB 제곱은 BD 제곱 더하기 AD 제곱. 자, 이렇게. 자, 그렇다면 뭐 지금 BD 제곱. 자, BD 제곱은 뭐예요? AB 제곱에서 AD 제곱 빼는 거 맞죠? 자, 이것을 정리하면 바로 BD의 길이는 루트 6 빼기 루트 2라는 값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BC 길이에서 CD 길이를 빼면 되겠습니다. 자, BC 길이를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자, 직각삼각형 여기서 이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3, 얘도 2루트 3이죠.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 길이의 B는 바로 1대
루트 2니까 이거에 루트 2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2루트 3에다가 곱하기 루트 2를 곱하게 되죠. 자, 그래서 뭐냐면 이 BC 길이는 2루트 6이 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자, 2루트 6이 되죠. 자, 2루트 6인 상태에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니까 자, 2루트 6에서 이 길이가 아까 얼마였다고요? 루트 6 더하기 루트 2. 그럼 얘도 루트 6 더하기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걸 빼면 되겠다. 자, BD는 BC에서 DC를 빼는 건데 BC의 길이가 뭐예요? 이 길이의 루트 2배라고 했으니까 2루트 6이 되죠. 그 다음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니까 얘의 길이가 루트 6 더하기 루트 2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계산하면 루트 6 빼기 루트 2. 자, 이렇게 해도 BD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뭐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정답을 BD 루트 6 빼기 루트 2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2번은 사인 75도, 코사인 75도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도형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뭐예요? 사인 75도를 구하면 삼각형, 직각삼각형 ABD 보이시죠? ABD. 자, 사인 75도는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자, 이렇게. 자, 빗변 타고 이렇게 가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죠? 자, 그래서 AB분의 AD가 되는 거죠. 자, 길이는 아까 다 구해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사인 75도는 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AB 길이 분의 AD 길이. 자, 이해되셨죠? AB 4였고요. 그 다음에 AD는 루트 6 더하기 루트 2였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직각 삼각형에서 찾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코사인 75도는 어떻게 되나요? 코사인 75도는 빗변에다가 C 모양으로 이렇게 버린다 그랬죠. 그러면 AB분의 BD가 됩니다. 자, AB가 4라고 했고요. BD가 루트 6 빼기 루트 1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정답 사인 75도는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 코사인 75도는 4분의 루트 6 빼기 루트 2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자, 예제 2번. 삼각비의 상호관계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세타가 예각이라고 했고요. 자, 그때 다음 문제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 사인 세타가 3분의 2일 때, 자, 사인 세타의 값을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하는 건데, 자, 사인 세타의 값을 알고 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누구를 이용해서요? 자, 이거 누구를 이용해서 풀까요? 바로 이 녀석요. 기억나십니까?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뭐냐면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사인 세타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 뭐냐고요? 코사인 제곱 세타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로. 됐나요? 자, 아까 삼각비의 상호관계 세 가지 내용 꼭 암기하시라고 했죠. 자, 그래서 암기하시고 바로 이렇게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를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 세타를 전체 제곱한 거랑 같다 그랬죠. 그래서 1 빼기 3분의 2의 제곱. 자, 9분의 4를 빼면 9분의 5라는 답이 나오죠. 자, 그래서 제곱을 떼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루트가 된다 그랬죠. 루트. 자, 그래서 루트. 자, 루트를 씌우게 되면 9는 3의 제곱이니까 3 나오고요. 그다음 루트 5 이해되시죠? 이해됐습니까? 자, 세타가 예각이니까 양수값 코사인 세타는 3분의 루트 5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세타를 구하려고 해요. 탄젠트 세타는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요? 자, 보세요. 사인과 아까 선생님 얘기하기를 사인과 코사인만으로 탄젠트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거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 3분의 루트 5 분의 사인 세타 3분의 2를 해서 자, 3 약분하면 루트 5분의 2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을 코사인 세타 3분의 루트 5, 탄 세타 루트 5분의 2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갈로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로 2번은 탄젠트 세타가 2일 때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죠. 자, 이번에는 탄젠트 값을 알고 있습니다. 자, 탄젠트 값을 알고 있으면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할 수 있을까요? 자, 누구를 이용해서? 바로 이 녀석을 이용해서. 그죠? 탄젠트 값을 알고 있으니까 얘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어떻게? 자, 코사인, 이거의 역수를 취해보세요. 역수 취하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되시나요? 자, 분모 분자 뒤집으면 얘도 분모에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뒤집으면 얘가 나타나겠죠. 자, 됐나요? 자, 그래서 구하시면 바로 1 더하기 탄젠트 세타는 얼마라고요? 2죠. 2를 제곱시키니까 4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분의 1이 되고, 자, 제곱을 떼고 나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해요? 루트 5분의 1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나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사인 세타는 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죠. 자, 이해됐습니까?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를 구하고자 하면 양변의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예요. 자,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를 곱하면 루트 5분의 2라는 답을 얻을 수 있겠네요. 자,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정답을 코사인 세타 루트 5분의 1, 사인 세타 루트 5분의 2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다음 문제 들어가기 전에요. 선생님이 한 가지 얘기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예제 2번을 다시 가지고 왔죠. 자, 예제 2번을 다시 가지고 왔는데 이 예제 2번을 갖다가 삼각비의 상호관계를 이용해서 아까 문제를 풀어봤잖아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자 합니다. 자,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직각삼각형, 이 각이 세타인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자, 그려놓고 이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된다고? 사인 세타는 바로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3이고 이게 2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죠. 자,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뺍니다. 9에서 4를 빼면 5죠. 거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바로 이 길이가 되는데요. 됐나요? 자, 그러면 자, 이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의 비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바로 이렇게 구하면 되죠. 코사인 세타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3분의 루트 5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되게 쉽죠? 아까 상호관계 이용해서 푸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돼요? 탄젠트 세타는 자, 이렇게 오는 거 이해되시죠? 루트 5분의 2의 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각삼각형 저렇게 그려가지고 자,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갈로 2번도 마찬가지. 직각삼각형 자, 이렇게 있죠. 세타라는 거.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1분의 2죠. 1분의 2. 1분의 2니까 자, 탄젠트 세타는 이렇게 오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 1,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에 1하고 2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1하고 2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요거 표현을 잘못했는데, 자, 1하고 2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자, 1제곱 더하기 2제곱 하면 5가 되죠. 거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루트 5가 되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바로 이렇게 되니까 루트 5분의 1로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바로 이렇게 되니까 루트 5분의 2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삼각비의 상호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쉽죠. 자, 여러분들이 자, 두 가지 방법 다 상호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푸는 거나 둘 다 알아두시면 시험장에서 훨씬 문제 풀기가 쉬울 것입니다. 자, 잘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마지막으로 90도 빼기 세타의 삼각비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의
내각의 크기를 각각 A, B, C라고 했죠. 됐나요? 자, 이런 얘기죠. 삼각형 이렇게 그렸으면 이렇게 했을 때, 자, 이 각을 A, 이 각을 B, 이 각을 C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거 항상 명심하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자, 문제 풀이로 들어가 볼게요. 자, 세 각을 더하면 180도인 거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 아까 문제가 바로 이거였죠. 아까가 B 더하기 C라는 게 나와 있었죠. 그쵸? 자, B 더하기 C라고 하는 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녀석을 이렇게 식으로 변형해 봤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자, 문제에 봐. B 더하기 C, B 더하기 C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이 녀석을 뭐예요? 180도 빼기 A로 바꿔놓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분리시켜서 이렇게 하면 90도 빼기 2분의 A, 90도 빼기 2분의 A인 거, 그죠? 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 자, 한번 다시 암기해 봅시다. 자, 90도가 나오면 뭘로 바뀐다고요?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뀐다고.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게 예각이니까 예각은 그대로 가지고 온다고 했죠. 자, 90도니까 사인은 뭘로 바뀐다고요? 코사인으로 바뀌고, 예각은 그대로 가지고 온다 그랬죠. 자, 그래서 바로 구하시면, 자, 이거는 바로 뭐가 되나요? 사인 2분의 A인 거 이해되세요? 90도니까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고, 사인 2분의 A, 사인 2분의 A, 사인 2분의 A 하니까 사인 제곱 2분의 A. 됐나요? 자,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면 코사인 2분의 A로 오겠죠. 그럼 코사인 2분의 A, 코사인 2분의 A가 코사인 제곱 2분의 A 이렇게 올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뭐냐면, 자, 어떤 내용이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정답을 바로 1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해됐죠? 자, 그래서 오늘 개념을 4가지 배웠습니다. 삼각비의 기본에서 첫 번째 삼각비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주요한 각의 삼각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삼각비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살펴봤고, 네 번째는 90도 빼기 세타의 삼각비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이 삼각비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므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암기를 해 두셔야지만이 다음 내용에 나오는 삼각비 문제를 이해할 수 있고 풀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점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저는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